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엄마랑 이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난이 지긋지긋한데 엄마 가난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난한데 뭐하러 나를 낳아서 이렇게 키웠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듣던 한 30대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커플인데 수근거리는 걸 들었는데 맞는 말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가 열심히 살고 있다면 설사 가난할지라도 부모의 어떤 의지로 아이를 성인으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렇게 비하받고 돈 없다고 깔봐야 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애를 안 낳겠다는 그런 쪼다 같은 3단 변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성공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생존에도 부적합한 현재 상황이 됐는지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거는 뭐 10대 애들이나 20대 애들이나 30대 초반에 있는 애들이나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뜬구름 잡는다 그러죠. 망상에 젖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가난한 건요 창피하죠. 힘들죠. 괴로워요. 그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이상한 건 아니에요. 20대가 됐는데 가난할 수 있어요. 부자가 몇 %나 되겠어요. 부자 자녀들이. 30대가 돼서도 가난할 수 있고요. 근데 40대 돼서요 진짜 개뿔 집에 뭐 우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는 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30대에 어떤 도전을 했고 그래서 그게 실패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도박이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시도도 안 해봐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착각에서. 그리고 어떤 것들은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도박을 하세요. 제가 단타를 안 해요. 그 단타를 왜 안 치냐면, 제가 2022년도인가? 그때 주식 한참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조금 여유자금 갖고 단타를 치다가 저희 집 식구들이 제가 하루 종일 그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단타를 쳐본 거예요. 단타가 뭔지 알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그래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야 되는 4848, 그런데 8484 되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제가 뭐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의 기준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를 것 같다는 느낌과 오를 것 같다는 분석인데, 그걸 누구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었어요. 오르긴 오르겠죠. 언젠간 장기적으로는. 그럼 굳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 내가 이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걸 도박이라고 한정을 짓고 장기 투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존버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존버하고 있고, 가장 안전성 있게 우상행하는 데 집착을 하고, 이제 그런 쪽의 것들을 사서 모으는, 제가 또 수집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기준으로 그렇게 한 거죠.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저도 수익을 늘려가면서 사업도 이것저것 버려놓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시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 유지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의지보다 중요한 건 유지예요, 진짜. 근데 제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노는 시간, 쉬는 시간 다 아꼈어요. 대신에 자는 시간은 내비뒀어요. 그러니까 깊게 잤어.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자는데 깊게 잡니다. 저는 깊게 자요. 밥 먹는 시간도 최소화했어요. 밥 먹는 거 빨리빨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먹었어요. 그냥 몸에 좋다는 거, 간단한 거 많잖아요. 요즘에는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막 건하게 뭐 먹고 이런 것들은 쉬는 날, 진짜 일 없는 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께서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분 나름대로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냥 돈이 많이 벌고 싶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한 3-4분 돼, 그런 분들이. 근데 현실이, 노력을 했는데 현실이 경기도권에 있는 전셋집 정도 지금 살고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데, 뭐에 또 당했냐면, 예전에 그 투자 사기 있잖아요. 투자 사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로 돈을 나눠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금융이나 경제 공부할 때 폰지 사기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다시 배당을 줘요. 투자자들은 계속 들어오게 되고 배당을 주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파산 신고를 합니다. 이때 도망치지도 않아요. 자기도 뭔가 투자를 실패를 했다란 합법적인 증거들을 갖다 대거나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든가 이런 걸 갖다 대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그런 걸 막 권유를 하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다가 얼마 투자하면 얼마 나온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빼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모르는데 투자 안 하겠다. 그거는 도박에 가깝다. 내가 그게 막 오른다 그래서 참여해가지고 돈을 못 먹어도 그게 진짜 10배, 100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2,400만 원일 때 내가 살까? 제가 학원 수업하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냥 안 샀죠, 이 등신이.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제가 8천만 원대 들어갔거든요. 분할로 그것도 나눠서 7천만 원부터 8천만 원대 분할로 샀어요. 아, 이게 뭘 봤냐면 해외에 잠깐 나갔는데 그 해외에서 비트코인으로 환전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교환의 가치가 있구나. 교환의 가치.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는 없어도 교환의 가치는 있는데 이게 환전 금액 제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법으로 이제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아,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아, 투자 가치가 아주 미세하게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들에 대한 노력을 가고 꾸준하게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것들이 잘못 곡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찌비적 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를 계속 유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가하고 유지한다는 게 노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상 의미 없는 삽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자세히 알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공부할 때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가서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봐요. 아니면 걔가 하는 행동을 쭉 봐. 그래서 대표적으로 왜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새끼들이 정시 파이터 한다고 깝쳐가지고 내신 다 조져놓고 그러고 나서 무슨 짓거리 하냐면 모의고사만 드립 다 풀어. 그래가지고 야, 너 전기장과 자기장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전장장장장장 좌우지 장지지지 막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 거야. 전기장과 전기력의 차이를 몰라요. 근데 문제를 푼다고 그걸 안다? 중학교 때 뭐 중학생들만 모아가지고 무슨 뭐 노인대학 이런 데가? 장난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동들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힘들었고요. 아무리 오랜 시간 했어도 허공에다 삽질을 하면요. 팔만 더럽게 아픕니다. 또 이제 입시도 도박판으로 가. 내가 정시 한 방으로 걔가 평소에도 꾸준하게 노력을 못했는데 한 방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평소에도 퍼포먼스를 못 내는데 그 한 방에 퍼포먼스를 낸다? 절대 불가능. 그게 가능한 애들은 천재성을 이미 띠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모의고사를 볼 때 이미 팍팍 티가 나.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들어가면서 그것도 사라지는 거지. 한 삼수 막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재수하고 삼수 하잖아요. 삼수 넘어가기 시작하면 점수가 그대로 있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피를 거꾸로 뿜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새끼를 사람 새끼로 만들어야 돼. 내가 분명히 사람 새끼로 낳았어 부모님은. 근데 이게 반려견이 돼 있잖아. 이게 내가 조금만 한눈 팔았더니 반려견 돼 있는 거야. 근데 사람 새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요즘에 뭐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 인스타 댓글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60대인데 요양을 왔대. 내가 이런 비유하는 사람들하고 절대 대화를 잘 안 해요. 근데 어머님들한테 이해시켜 주려고 이런 논리가 설득력 있어 보이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절대로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려는 거야. 60대인데 친구의 별장에 와 있대. 이 친구가 사업을 해서 공부도 잘 안 했는데 150억을 벌었대. 자, 150억이 일반 사람들이 150억을 번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예요. 되게 예외적인 거야. 물론 찾아보면 많겠죠.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아요. 150억을 벌었대. 근데 같이 놀러간 그 60대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간 친구들 대부분이 다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왔대. 그래서 공부하고 이 성공하고는 상관관계 없다. 공부하고 성공하고 상관관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존을 무난하게 하는 상태가 돼야 성공이라는 다음 단계를 노릴 수 있어요. 학교에서 내신이라도 제대로 나오고 있어야 수능 잘 봐가지고 뭐 내 학교를 가네 이딴 개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알기 위한 거야. 또 여기다가 공부만 하는 애들이 사회를 잘 모르더라.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공부만 하는 애들이 왜 사회를 잘 몰라. 어서 그런 애들만 받겠지. 그냥 진짜로 지능이 안 되는데 공부만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대학교 보낸 애들. 근데 실제로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뭐 일론 머스크도 대학교 들어갔잖아. 그 인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요. 어떤 진입이 좀 더 쉬워져요. 그게 1억이든 2억이든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좀 더 주변 인물들이나 아니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다고 어쩔 수 없이. 생존에 유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교육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미쳤다고 교육에 투자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1억, 2억의 가치, 어떤 분들은 부자들의 1억, 2억, 만원 뭐 이런 거의 가치가 우리보다는 그렇게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가치도 똑같은데 단지 그 사람들이 버는 양이 많으니까 고민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부모님이 일찍 안 계셨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면서 가세가 기울면서 저한테 그 가난한 사람들 제가 이제 가난한 그 지역으로 갔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면서 저는 혐오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인드가 있어요. 이게 지식이 가난하든 아니면 금전적으로 가난하든 그게 되게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동네에 가보면 란닝 셔츠 하나 입고 애랑 같이 앉아 담배 피면서 애 옆에 있어. 중학생, 초등학생 된 애들 앉아있는데 걔네들 학원도 안 가. 부인이 나와가지고 아우 들어와서 빨리 밥 먹어 막 옛날에 그러면 와가지고 그 담벼락 앞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부인한테 돈 하지 마라. 돈이 중요한가? 건강이 중요하지.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해요. 근데 그분 담배 피잖아. 그러니까 건강은 개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160억이라는 기준을 두니까 하는 거야. 본인들 60대 돼가지고 거기 별장에 휴양 올 정도면요. 아무리 공짜로 왔어도 본인들이 그만큼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60대에도 은퇴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폐지 줍는 할머니들 못 보죠 지금. 그러니까 뭔가 크게 오해하는 게 150억 못 벌었으니까 그 학벌이 의미가 없다. 본인 휴양 간 걸 생각하라고. 본인 휴양 간 걸. 아니 왜 평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성공을 자꾸 얘기하냐고. 학부모님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상담할 때 이미 얘는 거의 학습 습관이나 학습 상태는 바닥에다 완전히 찍어 발견했어. 어떤 애들은 이상 행동도 해요. 딱 봐도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그건 좀 잘못된데요.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도 발끈해 또.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제가 많이 예시를 들었잖아요. 어머니들의 이상한 행동. 애가 꼭 쌀밥을 먹어야 된다고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애 나가가지고 뭐 사 먹는 시간이 돼서 우리가 그거 애한테 뭐 넌 꼭 쌀밥만 사 먹어야 돼 이럴 수 없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쌀밥 사 먹으라고 얘기해달라고. 그걸 왜 본인이 전화해서 얘기하지 왜 학원에다 얘기해 그거를. 제가 부탁드린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이유를 퇴색시키지 말라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학벌이 있어서 본인들이 얼마나 쉽게 진행되는지를 다 까먹더라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제 지인 중에 다이어트 한다고 자기가 먹는 게 없대. 근데 옆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봐도 지금 과자를 먹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너 하루 종일 먹는 거 기록해보라 그랬더니 기록하고 오더니 어머 미쳤나봐.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러더라고요. 어머님들 식탐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자애들 중에. 걔네들 같은 경우는 먹는 걸 기억을 못 한대요. 애들 같은 경우도 집에 가서 얘기할 때쯤에 지 잘못한 거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나쁘게 얘기했네, 앞에 나와서 발표시켰네, 강제로 시켰네. 이제는 뭐 강제로 다 못 시키니까 우리 애가 모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애의 감정에 그렇게 집착하시면 돼.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애의 감정에 집착하게끔 부탁하시지만 않으면 돼. 그거는요 어머니 무례가 아니라 범죄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정신병이야. 너한테만 소중한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애들한테 지금도 단기간에 뭔가 조금만 해보면 점수 나오고 그러니까 너는 뭐 애들한테 뭐 그런 얘기해요. 나는 너를 믿어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저를 안 믿는데 저보고 애들 보고 믿는다 칭찬해달라.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고래 춤추냐고 봤어요? 돌고래와 개가 뭐 돌고래 쇼에 요즘에 돌고래 춤추게 하면 어머니 그거 동물학대예요. 동물학대.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그 왜 갑자기 불법을 시켜. 고래 춤추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싫은 소리 할 거예요. 그 정도 해가지고 되질 않아. 애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머님들 우리 애가 이거까지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은 대학교로 바라지 말아야지. 고교학점제 되니까 1등급 아니면 나가리. 자 이 얘기도 풀이과정 해드릴게 내가. 이게 얼마나 헛소리냐면 예전에도요 인서울 중요대학 가려면요 1.37 뭐 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어딘가에 상단에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고교학점제 돼서 1등급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진짜 축복인 거야. 등수가 더 커 범주가. 그러니까 올 1등급이 나와야 돼. 맞아요 똑같았어요 옛날도. 근데 마치 그게 지금 듣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기준치를 예전의 기준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범주가 더 넓어졌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9등급 체제도 1.37 안에 들어야 돼요 웬만한 주요 대학은. 근데 지금은 1등급 안에만 들면 된다며. 이거 옛날 등급 그 퍼센테이지 확인해 보세요. 더 넓어졌지. 그러니까 뭔가 크게 오해한다니까. 그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아직 그렇게 해가지고 등급별로 정확하게 하겠다 확실하게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최저기준 막 낮추고 최저기준 없애고 있다. 이걸 하셔야 돼. 고교학점제는 이제 블라인드를 해도 학교를 다 알아요. 옛날에 어디 똥똥학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군계이라 그래야지 그냥 군계 흰닭. 어머 너는 거기 닭이구나. 우리는 학이 필요한데 이제 학 서식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거 아니라고 그때 막 와가지고 무슨 사기꾼이라고 다 알아. 인원수까지 다 줘. 이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진짜 입시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기준을 없앤다고 해도 뽑을 때는 그 기준 안에 뽑아도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아이들이 지금 학습이 막 처참하고 안 좋고 그러면은 그 현실을 안 보려고 그래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분석을 하고 해야지. 감정에 휩싸일 건데 니네가 무슨 고득점으로 해.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꾸면 되잖아. 이거는 마인드 바꾸려고 용을 쓰면 되잖아요. 그걸 안 보려고 용 쓰는 게 아니라 왜 이상한 데 집중을 하냐고. 여러 과목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힘든 거 알아. 무릎이 까졌어 넘어져서. 일어나서 빨리 뛰어가야지. 너 앞에 있는 애들 따라잡는다며. 그리고 왜 너는 지금 300명 중에 150등 하고 있는데 저 앞에 1등을 쳐다보고 앉아있냐고. 바로 앞에 있는 애 쳐다봐. 그 자식 제낄 생각부터 해. 그 자식하고 어깨동무하고 발로란트 하러 갈까? 우리 게임하러 갈까? 핸드폰으로 DM 주고받을까? 이지렁이 하고 있지 말고. 그리고 중학교 있잖아요. 고등학생 말고요. 중학교 애들 많은 스카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 중에 막 4등급 5등급에 있는 애들, 걔네들 스카 가면 스카 내부에서는 깝을 못 쳐요. 고등학생 많은 스카는. 근데 어느 스카는 그냥 합법적으로 쳐노는 스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보내봤자 어머니들 또 애들 성적 보기 힘드니까 그거라도 가 있으면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난한 마인드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말을 해줘도요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게 판단 기준이 굉장히 쪼그라붙어요.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얘가 자기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애들 열심히 놀리고 애들하고 뭐뭐 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맨날 대화한답시고 그 금수 새끼들하고 무슨 대화를 처한다고 좋게 얘기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 철수 그러지 않아요. 뭐 이러고 앉아 계셨던 분들, 그리고 애한테 뭐 너는 하지마? 뭐 이러는데 엄마가 하면 어렸을 땐 부들부들 떨죠. 나중에 걔가 커봐요. 걔가 분해서 부들부들 떨지. 왜 여기 학부모 맘들이 다 키워본 선배 맘들이 맞다 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이미 실패한 학부모님들하고 수많은 대화를 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을 했고 실전에서 애들한테 시도를 해봤어요. 또 좋은 말 하라 해서 좋은 말도 해보고 별짓거리 다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이 먹고 사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성공 얘기 안 하잖아. 진짜 성적 빵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성공 얘기하고 있으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고 이런 주접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걔네들이 생존해서 사람답게 살려면요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죽이 됐든 밥이 났든 엄마가 진짜 나가가지고 자기 수명을 갈아가지고 만든 돈으로 학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어머니들 혼내듯이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아버님들의 마음으로 애들 진짜 혼내거든. 진심으로. 야 너 진짜 이렇게 하면 인생 진짜 조진다고. 이런 식으로 대충 살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미 집에서 배려 갖고 오면 안 먹혀. 씨알이. 그냥 그러고 끝나. 그리고 애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 마음에 안 든다고 빼가지고 뭐 예체능 한다고 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예체능에 뭐 어떤 뭐 체육 지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체육 뭐 마사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시던데 체육 쪽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때가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직군들을 모욕해? 그분들도 진짜 치열하게 연구하고 대학교 나오고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파이터들도 대학교 그만두고 뭐 파이터 한다고 깝치니까 그 유명한 선수 있잖아. 그 사람도 말리잖아. 그 사람도 말린다고 제대로 배워야 싸울 때도 머리 굴려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얕잡아 볼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예체능 쪽에서 거의 끝단까지 가보신 분들 알아요. 아 이게 생계하고 생존하고는 별개의 문제구나. 아니 여기 올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은 생존인데 왜 목표는 성공이냐고. 생존을 목표로 두세요. 생존을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자유자재로 될 때에 성공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성공의 기준은요 사람마다 천차만별. 아까 150억 얘기하는 거 봐봐요. 그게 성공이래잖아. 저 진짜 반지하에 물 새는 그 쥐 나오는 집에서,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이불 털면 바퀴벌레가 툭 날아가지고 날아다녀. 그런 집에서 살 때 60대 돼서 친구 별장이든 어느 별장에 놀러 가서 내가 60대 때는 쉬고 있는 게, 돈 걱정 안 하고 쉬고 있는 게 그게 제가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분들은 150억을 얘기하네. 그러니까 배운 놈들이 더 무섭다니까. 목표가 계속 올라가. 성공의 목표는 한두 끝도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도전을 하시고 유지를 하셔야지 도박을 하면 안 된다고. 도박을 하고 단발적으로 노력하면 안 된다니까요. 뭔가를 성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도 생존이 먼저라고요. 살아남아야 그 다음이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